자, 안녕하세요. 궁금한 미국. 오늘은 미국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차를 사든 아니면 중고차를 사든 어떻게 사야지 잘 사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예. 미국에서 자동차는 딜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매단되는 흥정이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집하고 자동차는 좀 흥정이 되죠. 예. 미국은 좀 땅이 넓고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대도시의 극히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미국은 거의 필수품으로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 또 자동차를 갖다가 사서 혼자 학교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하죠.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에서의 이제 아빠의 로망 딱 그러면 아들 첫 차를 아빠가 사주는 거. 뭐 이게 로망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영화 트랜스포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아빠가 아들 차를 사주는데 아들은 난 이 차 갖고 싶어요. 그러면 싫으면 관두던가. 예, 이런 것들이 좀 미국 아버지의 좀 로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차를 처음 샀던 때가 제가 17살 때 샀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15세 반 때 시험 필기 시험을 치고 16세가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주유소에서 주말마다 일을 해서 당시 시간당 4불 25전 예,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모은 돈 2,500불로 1년 만에 차를 샀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차를 도와주신 경우도 있지만 뭐 보편적인 또 미국 애들은 본인이 모아서 차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선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분들, 예, 미국에서 이것도 주마다 조금씩 룰이 다릅니다.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5세 반이면 퍼밋을 받을 수가 있고 16세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데 운전을 안 시키더라도 미리 따놓게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운전을 안 시킬 거고 지금 차 사줄 돈이 없는데요. 예, 그래도 면허는 먼저 따놓는 게 좋은 게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운전 경력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리 따놓으면 결국은 보험료가 그만큼 절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아이들 먼저 따놓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이 운전을 하면 급할 때, 예, 급할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뭐 차를 안 사준다 하더라도.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예, 차를 사주기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악물고 열심히 1년 동안 일해서 첫 중고차, 예, 당시에 2,500불 주고 예, 한 88년도 예, 그때쯤에 샀는데 82년도형 예, 중고차를 샀습니다. 2,500불 주고 사고 그 차를 2년 동안 잘 타고 예, 한번 옆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차 사고로 한 1,000불을 물어줬는데 안 고치고 그냥 팔았는데 1,800불에 팔았어요. 오히려 좀 돈이 남았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고차를 적당히 잘 사면 예,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 돈을 남긴 적이 2번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35년 차 사면서 지금까지 차를 한 20대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차가 많어. 그런데, 한꺼번에 몇 대를 보유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한 20대 이상, 예, 제가 보유했던 차는 한 20대 이상,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차들은 웬만한 차를 다 타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특히, 고등학교 내내 주유소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주유소 정비 공장에 들어온 차들은 제가 또 테스트 드라이브한다고 다 타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뭐 거의 못 타본 차는 없어요. 예, 웬만한 차는 다 타봤을 정도로 차는 예, 이것저것 많이 타봤습니다. 자, 뭐 제가 많이 타봤던 차들은 뭐 잘 아니까 제가 남한테 잘 권해드릴 수가 있고 오늘은 이제 차를 갖다 새 차 사는 방법, 예, 그리고 또 중고차 사는 방법, 또 전기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차 가격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가, 어떤 차를 사야 되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를 살려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차를 사는지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미국 왔으니까 벤츠 탈래, BMW 탈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차가 필요한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만 이동만 필요하다. 예, 그러면 뭐 기름 적게 먹는 뭐 세단형 차가 좋다. 뭐 사람들도 많이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좀 짐을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차는 싫다. 그러면 외건, 스테이션 외건 같은 거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여행을 다니는 거 좋아하고 참 차가 크고 짐도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SUV를 살 수도 있고요. 제가 또 마켓이나 뭐 어떤 뭐 리테일 스토어를 해갖고 짐을 많이 싣고 다녀야 된다. 그럼 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럭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나 혼자만 타고 다닐 거야. 난 스포츠카 타고 다닐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차를 사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미국 아빠들이 아들한테 첫 차 사주는 게 로망이라고 했잖아요. 예, 첫 차 살 때 뭘 사주냐? 예, 픽업 트럭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전역적으로는 픽업 트럭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도시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미국 좀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조금만 외곽 나가면 뭐 어떤 물건 사러 가면 10마일, 20마일, 뭐 심하면 50마일, 60마일 차 끌고 가야 돼요. 거기서 좀 큰 물건 사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짐을 실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 배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침대 매트리스를 하나 샀는데 그걸 갖고 오려고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밴도 좋은데 밴도 짐 실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예, 픽업 트럭이 생각보다 짐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골에서는 픽업 트럭 이게 되게 효용성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좀 크면 본인은 픽업 트럭 타기 싫으니까 아들한테 픽업 트럭을 물려주거나 예, 아들한테 픽업 트럭을 사라고 꼬시고 예, 본인은 예, 세단이나 다른 차를 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할아버지가 돼서 스포츠카 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외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뭐냐면 포드 F 시리즈 픽업 트럭이에요. 예,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승용차 뭐 무슨 캠리나 아코드 뭐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팔리는 차예요. 예, 근데 대도시에서는 그 차들이 많이 안 보이죠. 예, 그만큼 어떤 차가 필요한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어떤 종류의 차를 필요한지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차를 사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조사에 나온 걸로 보면 차를 사는데 가장 구매 요건이 큰 거는 바깥에서 보이는 외양이라고 합니다. 예, 모양이 이쁘면 그 차가 잘 팔린다고 하네요. 자, 특히 캘리포니아가 이제 좀 그런 게 좀 심하다고 합니다. 남한테 보이는 게 좀 크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는 여러분이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99% 여러분은 차 안에만 있어요. 차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차를 타는 순간 여러분은 차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 바깥의 모양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차 안의 편의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차가 얼마나 말썽을 안 피는 게 사실 중요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차 외형을 많이 보죠. 그래서 어떤 차에 갑자기 필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나는 미국 왔는데 저 차 꼭 살 거야. 저 차 너무 멋있게 생겼어. 난 저 차 꼭 사야지. 그래서 사고 나서 덜컥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를 잘 모를 때는요, 많이 팔리는 차를 사세요. 그럼 어떤 차가 많이 팔립니까? 예, 아까 말한 것처럼 포드 F 시리즈 픽업 트럭이요. 예, 그건 미국 전역적인 얘기고 각 지역마다 잘 팔리는 차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캘리포니아는 웬만한 차들이 다 무난무난해요. 예, 왜냐하면 길들도 좋고 그다음에 날씨도 좋고 웬만한 지역이 예, 그렇기 때문에 차 고장이 별로 없는데 좀 추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추운데 특화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볼보라든가 예, 일본 같은 데 수바루 같은 차들 예,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중부 시골 같은 데는 좀 힘 좋고 짐 잘 날릴 수 있는 차들 아까 말한 것처럼 포드 F 시리즈 픽업 트럭 같은 거 이런 게 좀 특화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차들이 지역마다도 좀 차이가 있지만 차들의 딜러, 서비스망 이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시골 가면 다른 나라 차 이렇게 딜러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샀다가 고장 나면 고치러 가기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차를 많이 못 보니까 고치는 것도 힘들고 부품도 많이 없어서 다른 데서 또 주문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골아픈 게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차가 많이 다니는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많이 탄 차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좋아요. 많이 탄 차는 그만큼 차가 고장도 적고 이 지역에 최적화가 돼 있고 또 그만큼 뭐 기름이나 경제성 같은 거 모든 것들 보험료 예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하기 때문에 그 차가 많이 팔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뭐 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만큼 고장 적고 기름 적게 먹고 그다음에 보험료 싸고 예,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뭐 운전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안에 널찍해 갖고 4인승 뭐 5명까지 타도 문제 없고 뒤 트렁크 넓어서 그 골프채 뭐 한 뭐 3세트 4세트 집어넣어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많이 탄 차들 예, 이걸 갖다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차를 사면 차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30몇 년 전에 차를 살 때는 차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매거진을 보죠. 카앤드라이브 매거진. 예, 근데 이 가격도 대충 MSRP, 예, 권장 소비자 가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딜러잖아요. 흥정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차 가격이 다 달라요.
나중에 보면 덤탱이 쓰는 거죠. 예. 차 가격이 또 한두 푼입니까? 예, 덤탱이 쓰면 1, 2천 불, 심하면 3, 4천 불도 덤탱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정보의 시대예요. 예, 미국에서는 수많은 웹사이트 여기 가면 그냥 정보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차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환경세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도 적정 가격을 다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사이트 링크를 다 알려드렸어요. edumond.com 예, 유명해요. edumond.com, cargurus.com, 그다음에 calibooks.com, 그다음에 truecar.com, 그다음에 나다가이드, 카맥스, autotrade.com, 그다음에 cars.com 이런 곳들이 이 자동차 정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차를 살 때는 딜러를 돌아다녔어요. 예, 딜러를 돌아다니면서 이 차 가격을 갖다가 자꾸 물어보면서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쇼핑을 다 합니다. 자, 컴퓨터 앞에서 쇼핑 다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크게 하셔야 되는 게 그래요. 차 파는 분들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딜러가 있고 브로커가 있습니다. 예. 한국 분들 중에서는 지금은 한국 분들이 딜러십 갖고 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동부 쪽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때는 한국 분들이 딜러십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김앤키 현대, 예, 현대 당연히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저 클란트 중에서도 듀랑고하고 뭐죠? 예, GM 쪽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거의 다 브로커예요. 예, 브로커는 뭐냐? 자동차 딜러로부터 사서 싸게 사서 도매로 사서 여러분께 마진을 붙여서 파는 분들이 그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딜러는 뭐냐? 실제 그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 회사에 하나밖에 못 팔아요. 예, 그래서 같은 그룹인데 그래서 뭐 퍼시픽 BMW, 뭐 퍼시픽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열사가 있는 경우 있지만 한 딜러당 하나씩밖에 못 팔아요. 한 브랜드밖에. 이게 딜러예요. 예, 여긴 보편적으로 이제 차 고치는 곳도 있고 워런티도 해주고 그다음에 부품도 팔고 막 이런 곳들이 딜러죠. 예, 근데 한국 분들이 지금은 딜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데들이 딜러고, 뭐, 무슨 종합자동차, 예, 모든 차 다 구해드립니다. 여기는 브로커입니다. 자, 브로커가 나쁠까요? 꼭? 예, 그건 아니에요. 딜러 가서 어정쩡하게 딜해갖고 바가지 쓰니 브로커가 더 싸게 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인 브로커들 애용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브로커 하시는 분들, 예, 이분들이 저를 좀 미워할 만한 몇 가지 천기 누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 저거 되게 미워하실 텐데, 예, 제가 차 사러 가면 차 파시는 그 세일즈맨, 예, 이 브로커죠, 예, 딜러분들이 저한테 참 그래요. 아, 진짜 깐깐하십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천기 누설 좀 몇 개 해드릴 건데 차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나 우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차를 싸게 사는 거 중요하죠. 예, 근데 두 번째, 차를 100% 현찰 다 주고 사는 거 아닌 이상은 그 다음에는 이자율이 중요합니다. 자, 이 이자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자율을 잘 받아야 돼요. 이자율에서 바가지 쓰면 안 돼요. 예, 차 기껏 싸게 들여놓고 이자율에서 바가지 쓸 수 있습니다. 예, 그거 다 누가 먹죠? 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이자율은 바가지 쓰는 거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율 싸게 받으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예, 크레딧이 중요합니다. 예, 신용도가 중요해요. 자, 제가 신용도, 예, 신용도 관련돼서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신용도 열심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월부 금액이 또 내려가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 살 때 가격 딜 다 했는데 무슨 워런티 필요한데요. 근데 얘기 듣다 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갭 인슈런스 드세요. 그다음에 뭐 무슨 뭐 프로텍션 드세요. 이거 하다 보면 다 손해 봅니다.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안 필요한 건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래야지 또 바가지를 안 써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도 두 가지예요. 예, 보험료는 자동차 딜러랑 상관이 없죠. 보험 회사를 갖다가 잘 되시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의 운전 기록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는 많이 차이가 나고 본인의 운전 기록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15살부터 딸 수 있는 지역이면 15살부터 16살부터 딸 수 있으면 16살부터 운전면허 얼른 따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저 운전 안 시키겠다고 못 따게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돈 벌어서 제가 직접 땄어요. 뭐 제가 돈 벌었고 제가 딴다는데 어머님이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자녀들 크레딧 카드도 먼저 만들어주시고 보험 요거 때문에 나중에 운전면허도 미리미리 따게 해주시는 게 이게 현명한 부모예요.
예,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절감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도 자동차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요. 스포츠카, 예, 당연히 비싸죠. 예, 그리고 뭐 세단, 외건, SUV 다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를 끌고 다니면서 두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자동차 기름값입니다. 예,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냐, 가스 마일리지가 얼만큼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어정쩡하게 한 50불 싸게 샀다 매월,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름값으로 50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동차가 고장률이 얼마큼 나냐. 예, 고치다가 돈 들어가면 결국은 돈 더 들어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자동차의 인지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되게 많아요. 예, 자, 우선 자동차 가격부터 싸게 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들 있죠. 뭐 cars.com이니, edgemont.com이니, 그다음에 carglass.com이니, 예, 여기서 원하는 자동차, 첫 번째 목적에 맞는 자동차 찾아야죠. 예, 그다음에 인지도 좋은 자동차 몇 개 골라보셔야죠. 예, 그다음에 여기 사이트 들어와서 어떤 차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쭉 보세요. 예, 직접 한번 보시고 어떤 차들이 괜찮을까, 이 차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가까운 딜러 가갖고 이 차 시운전을 해보세요. 시운전 안 해보면 안 됩니다. 예, 보이는 것만 갖고 차를 사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예, 제가 직접 타봐야 되는데 편한지 안 편한지, 예, 시운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칼라도 웹사이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보세요. 예, 실제 봐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지 안 마음에 드는지 이걸 보시고, 이것 본인이 차 살 것 같다가 거의 결정했잖아요. 그럼 그 차 종류가 결정됐으면 그 다음부터 옵션을 보세요. 옵션. 어떤 옵션이 있는지. 자동차는 이 옵션에 따라서 이 하루 이틀 쓰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옵션에 따라서 편의성이 되게, 예, 많이 달라집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오디오는 좋은 거 꼭 필요해. 나는 여자니까 밤에 빵꾸가 나면 그거 떼우고 이런 거 같은 거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스페어 타이어 갈고 이거 못하니까 나는 럼플렛 타이어라고 빵꾸나 달릴 수 있는 이 바퀴가 꼭 필요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예, 이 옵션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뭐냐면 본인의 차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 옵션이 정해졌으면 그 옵션이 꼭 그대로 다 있으란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팔린 차들은 찾으면 있어요. 예, 근데 많이 안 팔린 차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edgemont.com, 저는 edgemont를 잘 이용하는데 edgemont.com에다가 내가 원하는 차를 갖다 interesting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내라고 저한테 이메일 주소 집어넣고 보내라고 해요. 전화 걸라고는 안 해요. 예, 전화 걸면 귀찮아요. 예, 그래서 이메일을 쭉 보내라고 그러면 지들이 딜을 보내줘요. 그럼 이 딜을 한 사람 누굽니까? 예, 인터넷 세일즈 담당이에요. 그냥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인터넷 세일즈 담당. 예, 이 사람들이 쭉 보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터넷 세일즈 담당이기 때문에 개당 커미션보다 총 매출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딜러 가서 딜을 한다면 누구랑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면 플립 매니저라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세일즈맨하고 얘기하면 더 붙이려고 들어요. 자, 이 사람들이 쭉 보낸 거 보면 옵션이 어떤 게 있고 빈 넘버 뭐뭐뭐에 무슨 차 뭐뭐뭐인데 가격 얼마까지 줄게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여기서 그 VIN 넘버가 중요합니다. VIN 넘버, VIN. 예, VIN 넘버는 뭐냐면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예, 모든 자동차는 고유한 넘버를 갖고 있습니다. 이 VIN 넘버가 중요해요. 자, 여기 딜러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그 주변의 딜러들만 연락이 옵니다. 왜? 이거 입력할 때 본인의 뭐 집코드 같은 거 집어넣거든요. 멀리 있는 거는 갖고 오는 운송비가 더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뭐 타주에 있는 거 싸든 말든 간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 반경 몇십 마일 내에 있는 딜러에서 연락이 오는 건데 여기 차를 보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색상,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옵션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게 쫙 나와요. 그러면 그 빈 넘버를 따로 카피해 놓으세요. 그리고 연락 온 그 플립 매니저 혹은 인터넷 세일즈 매니저한테 다 그 빈 넘버를 보내세요. 어느 딜러에 이 빈 넘버 차가 있는데 이걸 나한테 얼마에 줄래?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딜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 빈 넘버를 얘기하는 게. 자, 한국 분들이 이 빈 넘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동차 딜러한테 얘기해요. 어디 딜러 가서 봤는데 이 BMW 요거에 옵션 이렇게 달렸는데 요거 뭐 예서 45,000불에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깎아줄 수 있어요? 아, 사장님 제가 43,000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사야 되겠네? 한참 얘기해.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사장님 이 43,000불짜리 구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사장님
여기 2,500불짜리 이 옵션이 더 들어있는데 이 정도 차면 요거 다 뭐 후방 카메라에 뭐 3D 센서 요거 다 달고 이게 더 좋잖아요. 이게 46,000불인데 원래 이게 48,000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46,000불. 이게 너무 딜이 좋아서 이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떠세요, 사장님?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에 확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브로커는 또 얼마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물론 그게 더 좋은 딜일 수도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자동차는 가격이 들쑥날쑥 비교가 힘든 게 뭐냐면 집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집은 똑같은 집이 없잖아요. 예. 자동차는 똑같은 차가 있어요. 단 한 대의 차지만 예. 빈 넘버를 주면 돼요. 이거 얼마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갖다 제가 진로 찾잖아요. 예, 그러면 브로커 맨맨한테 얘기하고 이 집 얼마까지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 빈 넘버가 한 대밖에 부여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원하는 차 쭉 이메일 날라온 거 읽어보시고 원하는 색상, 원하는 옵션, 예, 원하는 차의 빈 넘버 적은 다음에 나머지 딜러한테도 그걸 보내주시고 한국 브로커들 혹시 소개받으신 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한테도 그 빈 넘버와 그 딜러 이름 알려주세요. 예, 요거는 롱비치에 있는 뭐 무슨 포드 딜러인데 거기에서 빈 넘버 뭐뭐뭐뭐 차인데 요거 나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딱 그 선에서 가격 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최저가로 사시면 돼요. 결국은 제일 싸게 주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이떡도 싸야지 먹는 거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 가격은 싸게 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자율이에요. 우리는 현찰 두고 차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이 중요하죠. 이자율 받는 방법도 요령은 뭐냐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좋은 이자율은 보편적으로 그 자동차 브랜드에서 해주는 이자율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뭐 BMW 스페셜 파이낸싱, 예, 뭐 수바루 스페셜 파이낸싱, 뭐 이런 같은 게 있잖아요. 도요타 스페셜 파이낸싱. 이거는 은행에서 못 쫓아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찼던 차를 갖다가 63개월 무이자예요. 완전 이자가 없어요. 은행에서는 무이자가 있을 수가 없죠.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자, 이거의 조건은 뭡니까? 예, 크레딧이 좋아야 됩니다. 예, 크레딧 좋으면. 그래서 이 스페셜 파이낸싱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예, 뭐 리스 이자가 얼마 나오고, 그다음에 뭐 퍼체이즈 이자가 얼마 나오고, 이 스페셜 리스 받는 거, 이거 스페셜 파이낸싱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좀 크레딧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살 차가 이제 어떤 종류인지 정해졌고 빈담보로 가격 받았잖아요. 뭐 35,000, 35,000. 예, 그걸 들고 은행에다 연락하세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뭐 체이스든 뭐 웨스파고든 여기다 연락하셔도 되고 한국은행도 물어보셔도 돼요. 예, 제가 몇 년도 뭐 2021년 뭐 무슨 브랜드 무슨 차 가격이 지금 알아보니까 35,000불인데 제가 지금 7,000불 다운페이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을 갖다가 60개월로 할부를 하고 싶은데 몇 퍼센트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예, 그러면 프리 어프로를 해줘요. 예, 그 어프로 받은 거를 30일이고 뭐고 그 기간 안에만 쓰면 돼요. 그럼 거기서 번호를 줘요. 자동차 딜러 사잖아요. 예,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그다음에 차를 딱 사고 가격 딱 딜 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한 얘기가 파이낸싱 얘기예요. 그래서 크레딧 체크업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나 프리 어프로 받았어. 줘요. 그래서 프리 어프로 받았으니까 요걸로 해줘. 그러면 이제 얼굴 색이 딱 굳죠. 몇 퍼센트인데? 뭐 2.5%?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얼굴 색이 굳어요. 그러면 2.4%까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꼬셔요. 못하잖아요. 포기해요. 예, 그렇게 하면 많이 못 남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자율이 더 올라가요. 3%. 그럼 0.5% 차이가 한 달에 꽤 커요. 한 달에 몇십 불씩 더 차이 나요. 예, 1, 20불씩 차이 더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또 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딜러에서는 진짜 꼴 보기 싫은 손님입니다. 예, 진짜 깍쟁이 저런 손님이 없죠. 예, 그렇게 하면 딜러에서는 제일 싸게 삽니다. 예, 그리고 나갈 때 딜러에서 이런 얘기하죠. 무슨 워런티 살래? 무슨 워런티 살래?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워런티는 다 있어요. 거기서 뭐 무슨 워런티가 보편적으로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듣다 보면 홀라당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도의 숙련된 세일즈맨들이잖아요. 예, 넘어가기 쉽습니다. 괜히 쓰잘데기 없이 워런티 또 한 1,000불짜리 샀는데 결국은 괜히 샀어라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익스텐드 워런티, 예, 이것도 워런티 끝날 때쯤 사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차를 사서 워런티 끝날 때까지 고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도 고장이 별로 없는 차예요. 뽑기 운이라고 하죠. 예, 잘못 뽑으면 처음부터 고장 나요. 처음부터 너무 고장이 많이 나면 레몬 뽑이라고 했고 차를 갖다가
되돌릴 수가 있어요. 예,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예, 근데 보편적으로 4년이면 4년 동안 고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도 고장이 없어요. 4년 동안 좀 고장이 조금 있어요. 좀 불안해요. 그럼 그때 가서 익스텐드 워런티 사면 돼요. 추가 워런티. 혹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차 살 때는 야 이거 10년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10년 타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예. 3, 4년 타고 와서 혹은 뭐 한 5, 5년 페이먼트 끝나자마자 팔아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워런티까지 생각하는 거 이것도 별로 예.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뒤로 이제 보험료 예. 그 보험료 싸게 하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운전 기록이 좋고 운전한 시간이 오래됩니다. 예. 그리고 보험회사 싼 데 찾는 게 이게 좀 중요하겠죠. 무조건 싼 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예. 보험 커버 같은 거 할 때 좀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많고 보험은 나중에 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보험도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아까 기름값 말씀드렸는데 기름값도 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일스 퍼 갤런 예, 이게 나오죠. 예, 자동차 보면 아까 사이트에서 들어보시면 이 차가 몇 마일당 뭐 갤런당 몇 마일 달릴 수 있다. 이게 쭉 나와요. 예, 도시에서 몇 마일, 그다음에 프리에서 몇 마일. 본인이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로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지 예, 여기에 따라서 가스 마일리지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무거운 차들일수록 고속 주행에서 생각보다 마일리지가 많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로컬에서 기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죠. 예, 로컬 많이 다니시면 차가 가벼운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가 어떤 기름을 원하는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고급 차량은 다 옥테인 89 이상의 고급 휘발유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좀 저렴한 차량은 그냥 일반 휘발유 넣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또 기름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자동차를 사시면 아주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동차 새 차 사는 거 뭐 이거는 이렇게 좀 사시면 가격을 좀 잘 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고민되는 게 뭐냐? 예, 우리가 현찰 주고 사지 않는 이상 구매를 할 것이냐, 리스를 할 것이냐. 예,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리스는 뭐고 구매는 뭘까요? 자, 리스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을 좀 아시면 어떤 차를 리스하고 어떤 차를 리스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리스라는 건 제가 3년 리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4만 불이에요. 근데 4만 불인데 보편적으로 3년 된 중고차의 가격이 2만 불이다. 그랬을 때는 이 2만 불의 감가상각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2만 불을 3년으로 나눠서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차를 빌려주는 게 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은 4만 불짜리 차인데 리스 가격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어떤 차는 3년 뒤에 평균 중고차 가격이 4만 불짜리 차가 2만 5천 불이 된 차가 있고요. 어떤 차는 4만 불짜리 차인데 3년 뒤에 중고차 가격이 1만 5천 불이 된 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차는 앞에 차는 1만 5천 불의 감가상각을 3년 동안 나눠내는 거고 두 번째 차는 2만 5천 불의 감가상각을 3년 동안 나눠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리스값이 비싸겠죠. 그 얘긴즉슨 중고차 시세가 좋은 차들이 리스값이 보편적으로 싸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고급 차는 리스하고 싼 차는 그냥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게 아니라 리세일 밸류가 좋은 차들은 리스라는 게 생각보다 싸게 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리세일 밸류가 낮은 차들은 리스가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근데 뭐 유명 자동차 회사들은 리셀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자동차 회사 중에서 리스 갖다가 일부러 낮추고 리셀 밸류를 올려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BMW, 벤츠 뭐 이런 것들은 리셀 밸류들이 높게 책정을 해서 리스 가격을 좀 낮게 해주죠. 그래서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3년 뒤에 중고차 시세 이 가격 갖다 리지듀얼이라고 이렇게 적어놓는데 리스가 끝나고도 이 금액을 내면 이 차를 갖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지듀얼이 BMW, 벤츠 이런 것들이 막상 중고차 가격보다 리지듀얼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그냥 리스 끝나면 리턴 시켜버리는 게 이득이에요. 보편적으로. 리스 끝났는데 2차 인수하려니까 2만 5천 불 주세요. 근데 실제 시장 보니까 이런 중고차 가격이 2만 불밖에 안 해요. 그럼 뭐하러 그거 2만 5천 불 주고 삽니까? 예, 2만 불 주고 다른 차 사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거 리스하는 게 좋죠. 그래서 리스는 이런 점을 생각하고 리스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리스와 구매에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자, 리스라면 좋은 점, 나쁜 점 말씀드리면 리스가 보편적으로 페이먼트가 낮습니다. 예, 그래서 부담이 좀 적고 적은 돈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고차 판매하고 또 새 차 바꾸고 이런 거 골아플 필요 없어요. 예, 리스 기간 끝나면 또 새 차를 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좋은 경우가 있고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왜 남의 걸 빌려 타는 거기 때문에 내 걸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리스를 리턴할 때 마일리지가 정해져 있어요. 1년에 12,000, 12,000, 18,000, 18,000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물게 되죠. 덜 탔다고 돈을 더 주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벌금 묻는 거 이게 있고 또 리스를 타고 다니다가 뭐 차가 찍혔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예 그러면 이걸 다 고쳐서 돌려줘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 페널티를 물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리스 리턴할 때 오히려 덤탱이로 돈을 몇천 불 더 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리스 회사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이런 회사들이 꼬시려고 리스를 끝나고 새로운 거 리스 한다고 그러면 요 차 요거 뭐 돈 물고 다 웨이브 시켜줄게. 예, 이렇게 꼬십니다. 예, 그리고 새 차에다 또 덤탱이를 씌우죠. 자, 리스도 싸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스는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스페셜 리스를 찾는 거예요. 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 회사에서 나오는 파이낸스. 그래서 리스는 크레딧이 좋은 분들이 예, 유리해요. third party 컴퍼니에서 리스하면 리스가 비쌉니다. 예. 회사에서 리스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이번 달 뭐 벤츠, 렉서스 뭐 스페셜 리스 나왔다. 예. 그거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리스가 나오면 이것도 똑같아요. 에지먼닷컴이니 뭐 이런 데 연락하고 나 리스 할 건데 그러면 무슨 차 얼마에 리스해 준다? 예. 빈넘버 줍니다. 예. 거기는 옵션 그다음에 색상 본인이 원하는 차 맞나 확인해 보고 그 빈넘버 던져 주고 나 어디 가서 리스 갔다가 얼마 받았는데 예. 요거 가격 밑으로 맞춰 줄 수 있으면 당신한테 살게. 예. 이렇게 던져주는 게 최고입니다. 예. 딜러 가서 누가 379불, 누가 378불, 근데 누가 375불 했다. 그러면 375불에서 사는 게 정답이죠. 예. 한 달에 5불. 예. 땅파면 나오니까 1년에 60불입니다. 예. 뭐 3년이면 180불입니다. 예. 180불 더 덤탱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물건 사면서 180불 바가지 썼다 그러면 싫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리스는 매월 낸 돈에다가 또 텍스를 냅니다. 세일스 텍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 또 한 가지 팁인데 본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싼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소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매달 먼슬리 세금 내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이 1% 차이 나면 매달 1%씩 더 내야 돼요. 예, 리스 가격. 예, 그래서 리스와 구매의 차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차가 안 팔리던 그 시점에 63개월 무이자를 했죠. 네, 63개월 무이자 하니까 딜러 한 동생, 친한 동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똑같이 했어요. 예, 똑같이 했어요. 에주먼드에 연락해갖고 다 가격 받고 빈넘버 받고 이 동생한테 받은 빈넘버 받고 다 던져주고 얼마에 줄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저 차를 갖다가 해준 예, 딜러 해준 동생이 제가 알아본 가장 싼 가격 보다 250불 더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250불 싸게 갖고 왔는데 결국은 예. 밥 사주고 뭐하고 돈 더 들어갔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예. 동생이 그랬다고. 250불 싸네? 그랬더니, 와, 형님 진짜 깍쟁이다. 저는 한 1000불은 더 싸게 해드린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거 가격을 그렇게 싸게 받아왔어요? 어쨌든 250불 쌌으니까. 그리고 밥 사줬죠. 예. 결국은 그 돈 더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63개월 특별 무이자가 있어갖고 신청을 했죠. 나왔냐? 나왔습니다. 형님 다운페이 얼마 하실 건데요? 무이자면 다운페이 많이 해야 되냐? 했더니 아니요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럼 내가 다운페이 뭐하러 하냐? 무이자인데. 예. 예, 다운페이 하나도 안 하고 63개월 무이자로 딱 샀어요. 예, 이거는 이득이에요. 이런 무이자는 0.9% 예, 이런 것도 이득입니다. 왜? 솔직히 그 돈을 여기다 뭐 묶어 놓을 바에 0.9% 정도면 이 돈 갖고 다른 거 하는 게 솔직히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현찰 보유해 놓은 게 많이 있어 갖고 그냥 뭐 많이 다운페이하고 사는 거 뭐 이거 아니면 좀 예. 그냥 이자율 싸면 이자율 싼 게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은 무이자 절대 못 해주죠. 0% 이자로 차 못 팝니다. 예, 어떻게 뭐 돈 뭡니까? 이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네 돈으로 융자해 주는 거예요. 차 팔라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이용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차 처음 사야 되는 저 크레딧 없어요. 예, 제가 먼저 보낸 이 크레딧 예, 여기 얘기해드렸죠. 크레딧 쓰는 방법. 은행에 디파짓하고 secure
크레딧 카드 만들어서 이걸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 방법이고 처음에 중고차를 하나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중고차 크레딧 없어도 한 50% 다운하면 살 수 있어요. 예, 5,000불짜리 중고차 2,500불 다운하면 살 수 있어요. 예, 이자율 좀 세죠. 예, 그래도 2,500불만 빌리는 거니까 그 크레딧 쌓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차 페이먼트 페이오프 시켜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크레딧 좋아집니다. 그거 한 1, 2년만 지나잖아요. 예, 다른 차 살 때 아주 크레딧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방법인데 자,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 새 차 사기 좀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 중고차 사야 되잖아요. 예, 중고차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요령이 있죠. 예, 근데 뭐 중고차도 잘 알아보고 사야 됩니다. 예, 중고차 살 때도 똑같은 컨셉은 몇 가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도 좋은 차 사세요. 특히 중고차는 더더욱 그래야지 웬만하면 고장 안 납니다. 근데 이건 새 차도 뽑기운이 있고 중고차도 뽑기운이 있어요. 사자마자 고장 엄청나게 나는 차 있어요. 예, 이런 차들 참 힘들죠. 예, 그래서 이 중고차들 잘 고르는 방법인데 그건 뭐 그것만 또 따로 전문 분야고 또 그런 거 하신 분들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중고차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뭐 미 동부에 홍수 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침수된 자동차들, 야, 이런 차들은 나중에 못 써요. 예, 이런 자동차들 뭐 세척해 갖고 파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구분하는 방법, 이런 거 참 중요한데 이제 중고차를 사고 팔 때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등록증, 핑크 슬립이라고 합니다. 예, 핑크 슬립이 요즘은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진짜 핑크 색깔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핑크 슬립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증이죠.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증인데 이게 있어야 돼요. 월부로 산 사람은 이게 없습니다. 예, 월부가 다 끝나야지 은행에서 보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제는 은행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이 트랜스퍼 할 수 있는 핑크 슬립을 안 주죠. 이거는 자동차 소유증이기 때문에 남한테 팔 때 이거를로 사인을 해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예. 중고차 이 사고 파는 거 이걸 할 때 개인 간의 거래, 예, 이거를 차를 잘 모르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중고차를 사주는 그리고 또 중고차를 팔아주는 이런 회사들이 있죠. 예, 여기가 뭐 여러 곳 많은데 뭐 제일 요즘에 잘 뜨고 있는 데는 뭐 카펙스 이런 데들이 많이 유명해요. 예, 근데 오로리스트, 오로트레이더.com, 그다음에 오로템페스트, 카펙스, 카그루스, 카맥스, 예, 이런 곳들 밑에다 다 링크 적어놨습니다. 예, 특히 카맥스 같은데 가면 가서 차 보여주고 중고 시세 뽑아달라고 하면 지들이 그냥 무료로 뽑아줘요. 그리고 종이를 딱 줘요. 며칠 안에 가져오면 그 돈만큼 줘요. 예, 무조건. 예, 그래서 요즘에 한국 분들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카맥스에서 받은 중고 시세값입니다. 카맥스가 인스펙션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보여줘요. 예, 여기서 3,500불 나왔는데 저한테 3,700불 주시면 팔게요. 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3,500불에 카맥스가 사주면 카맥스는 어차피 그거 좀 정비하고 4,000불, 4,500불에 팔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한국 분들이 그렇게 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 모르면 카맥스에 같이 가셔갖고 견적 받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차를 팔겠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사고 싶어요. 그러면 둘이 괜찮으시면 카맥스에 가셔갖고 같이 한번 보시고 카맥스 가격보다는 제가 좀 더 쳐드릴게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가보시는 거 이거 좋아요. 예, 무료로 검진받는 거예요. 뭐 괜히 어설픈 전문가가 아는 척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카맥스는 빠꼬미들이거든. 수만 대, 수십만 대의 중고차를 샀다가 파는 회사들인데 얼마나 빠꼬미들이에요. 카맥스 가격보다 조금만 더 주면 그거 잘 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맥스에서 3,500불에 산 차 4,500불에 판단 말이죠. 그 대신 카맥스에서 차 사면 또 뭐가 좋아요? 예, 워런티 같은 걸 해줘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 때 개인으로 사면 워런티를 못 받죠. 예, 카맥스도 예, 무당, 예, 신내린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내일 고장 날지 1년 있다 고장 날지 2년 있다 고장 날지 이건 몰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맥스도 이제 워런티를 해주는데 카맥스는 큰 컴퍼니니까 이 고장 나는 게 100이면 100 다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마진에서 어떤 차는 팔고 손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차는 한 번도 안 고치러 온 차들이 있은 거니까 카맥스는 그렇게 먹고 사는 건데 언제 차가 고장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나는 고치는 거 이런 것도 좀 자유롭고 싶다. 그러면 카맥스 같은 데 통해서 직접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저렴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 차 팔겠다는 사람과 같이 카맥스를 갔다 오세요. 혹은 그 사람이 이제 카맥스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카맥스 종이를 보여주면 이게 언제 뽑은 건지 또 보세요. 예, 날짜가 너무 오래된 거는 의미가 없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고차 사는 거는 요즘에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카맥스에서
견적돼서 그 견적 가격보다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예, 이러고 딜해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중고차를 사면 뭐가 좋을까요? 예, 중고차를 사면 새 차보다 가격이 쌉니다. 당연하죠. 예, 중고차니까. 그리고 새 차는 처음 탔을 때 감가상각이 제일 심합니다. 예, 그래서 중고차 너무 오래된 거는 메인텐스 비용, 예, 그리고 뭐 차 고치는 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차가 오래되면 기름도 더 잡아먹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비용 같은 거 다 따져봤을 때 보편적으로 중고차는 한 3년 된 중고차가 제일 밸류 비해서 가격이 괜찮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한 분도 랜드로버를 무조건 사세요. 예, 랜드로버가 좀 고장이 많아요. 예, 보편적으로 인지도가 별로 좋지 않은데 랜드로버의 특성이 있죠. 예, 그 차는 오프로드를 엄청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튼튼해요. 그 형님이 그 차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형님의 직업 때문이에요. 오프로드를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랜드로버 LR 시리즈를 사요. 예, 렌지로버가 아니고 랜드로버라고 그냥 튼튼한 예, 그걸 사는데 꼭 3년 된 중고차 사요. 그리고 2년을 타요. 그리고 팔아요. 또 3년 된 거 사요. 늘 그래요. 근데 그 형님의 얘기는 뭐냐면 그 차가 뭐 새 차 가격이 고급 차잖아요. 비싸잖아요. 예, 깡통도 한 6, 7만 이상 뭐 이렇게 간 차인데 중고차를 사갖고 3년 된 중고차 사갖고 2년 있다가 감가상각되고 팔면 그 손해보는 금액을 따지면 한 달에 200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뭐 진짜 200불 갖고는 랜드로버 못 하죠. 예. 예. 그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사고 팔고 좀 귀찮은데 그 형님은 이제 좀 그런 것 같던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된 중고차 사서 5년 되면 팔아버리고 또 3년 된 거 사고 계속 3년 된 것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암만 랜드로버가 고장이 많다 하더라도 5년 된 차가 이렇게 막 고장 많이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 차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만들어요. 옛날 35년 전만 하더라도 차는 10만 마일 넘으면 이제 정크 시킬 때, 뭐 폐차 시킬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뭐 차 20만 마일, 30만 마일 뛰는 차들 많고 5년 안에 고장난 차는 이건 이제 뽑기운이 잘못된 차예요. 이거는 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5년 안에 웬만해서 고장나는 일도 없는 게 요즘 차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개인이 차를 팔 때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요건 제가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거의 저도 뭐 리스하거나 사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지만 젊었을 때는 차를 갖다가 또 바꾸고 싶으니까 팔고 또 새 거 사고 팔고 또 새 거 사고 이걸 많이 했잖아요. 네. 팔 때 당시에 요령이 있었어요. 네.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포토바이라고 자동차 사진을 찍어서 판매 중고 파는 판매를 찍어주는 이 책이 있었어요. LA 지역에는 예,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가면 1불 주고 살 수 있는 책이 있었어요. 네, 거기다 이제 광고를 내요. 뭐 20불이면 20불 내고 광고를 하고 당시에는 뭐 셀러폰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전화로 오면 무조건 받으면 내가 주중에는 학교를 나야 바쁘니까 토요일 날 어디 그러니까 널찍한 공터 그때는 어디를 이용했냐면 LA 그리피스 파크 인근의 그 동물원 파킹장 거기가 되게 넓었거든요. 네, 거기로 오라고 했어요. 네, 1시에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다 모든 약속을 이렇게 뭐 밀었어요. 그러면 못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근데 나 그땐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무조건 다 같은 시간에 몰아요. 그러면 5명 6명이고 와요. 5명 6명이고 오고 차를 갖다 미리 세차 기가 막히게 하고 안에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고 방향제 냄새 좋은 거 다 깔아놓고 차 음악은 클래식 음악 있죠. 아주 편안한 음악. 예, 이거 사람 차분하게 해주는 음악. 예, 이런 음악 딱 집어넣고 그 모임인데 가요.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예, 당신이 그 차 주인이냐? 그럼 벌써 대여섯 명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심리가 경매 심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우선 3명씩 내가 태워서 테스트 드라이브 해줄게. 그리고 3명씩 태우고 거기 한 바퀴씩 빙 돌아요. 한 2번. 예. 그런 다음에 차 시동 걸고 엔진 후드 열고 안에 검사할 거 검사하고 혹시 운전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본인 차 키 맡기고 나한테 테스트 드라이브 해봐. 그럼 사람들이 한두 명은 해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말똥말똥 구경해요. 그다음에 차 가격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차 가격이 냈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린 적도 있어요. 흥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누가 5,000불에 사겠다. 그러면 나 5,100불, 옆에서 5,200불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차 한 대는 제가 중고차 샀던 가격보다 700불 더 팔고 판 적이 있어요. 4,800불 주고 샀던 차인데 1년 끌고 5,500불에 판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경쟁 심리를 좀 이용한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 카맥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흥정보다는 이 카맥스 가서 에스티메이트 갖고 왔고 카맥스에서 나 4,500불 받은 차인데 나 이거 5,000불에 사갈 사람 있으면
팔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요즘에 중고차 파는 게 좀 더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 특히 아는 사람한테 차를 팔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깔끔해요. 왜냐하면 정직하잖아요. 야, 이렇게 실제 중고 시세가 이만큼인데 이 4,500불짜리 차 당신이 카맥스 가서 사면 5,500불 줘야 되는데 나한테 사면 그냥 5,000불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핑크 슬립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핑크 슬립 중고차 살 때 카맥스 살 때는 그 적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거. 이거를 갖다 좀 하나 알려드릴 건데 그냥 리빌트 혹은 살베지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리빌트 혹은 살베지는 뭐냐면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고치는 값이 중고차 시세보다 높아요. 중고차 시세는 뭐 감정해 보니까 이게 멀쩡했을 경우에는 5,000불인데 자동차 고치는 값이 7,000불이 나왔어요. 그럼 요건 정클 시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정클 안 시키고 뭐 누구 자동차 하는 데서 좀 싸게 중고 부품을 해갖고 한 3,000불 들여서 고쳤어요. 그러면 이제 2,000불이 남잖아요. 5,000불에 팔면 이런 게 살베지 타이틀이에요. 살베지 타이틀은 사는 게 안 좋아요. 예, 사구리 부품 고치니까. 살베지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홍수 피해 받은 거. 예, 이런 것들이 살베지 타이틀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리빌트는 뭐냐면 자동차가 부서졌는데 다시 다 재조립했다. 엔진을 갖다 다시 뭐 다른 걸로 바꿨다든가 이런 걸 리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유 넘버가 아니라 오리지널 파트가 아니라 뭐 간단하게 교체하는 파트가 아니라 다 새 걸 갖다 바꿔버린 거. 그러니까 교환을 시켜버린 게 리빌트라고 하는데 이런 차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 말고 예, 중고인데 페이먼트 인수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자동차를 갖다가 타고 있는데 요거 지금 한 달에 500불씩 3년간 페이먼트 남았는데 이것만 갚아주실 분 있으면 그냥 이것만 페이먼트 테이크오버 해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 한국 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 페이먼트만 인수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인수한 사람이 만약 돈 안 내면 그분의 크레딧은 엉망이 돼버리죠. 예, 채무는 차 원래 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믿을 만한 분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보면 광고 보면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남을 잘 믿으시는 건지 저 같으면 좀 그걸 안 하겠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사는 사람도 문제예요. 예, 차 타이틀이 먼저 번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페이먼트 붙고 있는데 이 주인 놈이 만약에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면 차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뺏어갈 수 있어요. 예.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차 끌고 오면 끝이에요. 중간에 누가 페이먼트 냈냐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돈만 내다가 차 뺏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하는 분들 아니면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진짜 뭐 너무너무 믿을 수 있는 관계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저는 이런 방법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사는데 서로 크레딧 빌려주는 거 있죠. 예, 코사인 해주는 거 이것도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은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예, 페이먼트 못 내갖고 나중에 싸우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크레딧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특히 젊은 남녀들 커플 간 사귀고 있는데 사귀면서 뭐 여자친구 차를 갖다가 이렇게 본인이 월부로 뽑아줬다든가 혹은 뭐 남자친구 차를 갖다가 뽑아줬는데 헤어지는 바람에 진짜 참 죽이지 살리지 못하는 뭐 이런 문제도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요즘에 전기자동차 관심이 많죠. 예, 전기자동차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점 많고 뭐 테슬라 같은 거 예, 좋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마다 전기자동차 하나씩은 다 나오는데 전기자동차는 지금 제일 고려해야 되는 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집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건이 전기자동차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집에 일반 100볼트밖에 안 들어와요. 예, 이걸로 전기자동차 충전 세워라 내워라 며칠 걸립니다. 예, 그리고 전기세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전기는 볼테이지가 높을수록 전기세가 싸게 나와요. 그래서 집에 240볼트가 있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요. 240볼트가 있으면 충전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전기세도 어느 정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충전을 밤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낮에 일하시고 밤에 집에 계신 분들은 이게 생활 패턴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밤에 보편적으로 전기세가 싸요.
12시가 넘어가면 싸고 이건 전기 회사의 표를 보면 압니다. 예, 그래서 집에 자동차에다 전기를 꼽아놔도 지금부터 충전해야 한다고 자동차에다 프로그램 해놓으면 이따 뭐 전기세가 싼 12시부터 뭐 6시까지 이때만 충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프로그램 시켜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싸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전기가 뭐 380V짜리 하이 볼테이지 있으면 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전기차 사시면 뭐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전기세 충전하는 가격이 기름값보다는 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예. 다른 데 충전소 갖고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라고 야 기름값 안 들어가니까 돈 엄청나게 절약되겠다. 이건 또 아니에요. 물론 전기차에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 많이 주죠. 예, 아직까지. 그다음에 카플레인도 혼자 다닐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혜택은 많지만 전기자동차도 또 그만큼 가격이 비싸요. 예. 근데 이 충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80V짜리 이런 거 갖고 오면 좋은데 지역에 따라서 이게 240V도 충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40V만 있다고 대수가 아니라 일정 암페어 이상의 전압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옛날 동네들은 뭐 미국에서 좀 오래된 동네들 특히 동네 전봇대가 있나 보세요. 예, 전봇대로 끌고 오는 이런 동네들은 이거 끌고 왔다가 전봇대 변압기 터집니다. 예, 그러면 시에다가 변압기값 몇만 불 물어줄 수도 있어요. 네, 전기가 터지기 전에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선들은 그만큼 전압을 갖다가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요? 예, 그러면 내 사무실에서 충전하지. 예, 사무실 전기값은 공업용 전기값은 집 전기값보다 비쌉니다. 예, 공업용 전기, 커머셜 전기,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데서 충전하잖아요. 예, 배보다 배꼽 클 수 있습니다. 기름값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전기 충전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LA 같은 데도 뭐 라캐나다 같은 데, 라카르센터 여기 충전하기 좀 힘든 곳들 많아요. 네, 그래서 전기 따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몇만 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뭐 LA 인근의 토렌스 여기도 전압이 약해요. 에어컨도 못 다는 동네들이 있죠. 예, 전압이 약해서 에어컨 키면 두꺼비 집 내려가는 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두꺼비 집이죠. 예, 차단기 내려가는 동네. 이런 데는 전기차 충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이 전기차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새로 집 짓는 동네. 예, 이런 곳들은 뭐 보편적으로 요즘에 뭐 100A 뭐 이런 거 같은 거 팍팍 들어오는 데도 많아요. 예, 그리고 380V 아예 그라지에 들어오는 집들. 이런 집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집들은 가서 꼽아 놓으면 뭐 저녁에 몇 시간만 충전하면 팍팍 충전돼 버리고 전기세 싼 시간에 충전하면 싸게 되고 그다음에 고압이기 때문에 전기세도 더 싸요. 예, 이런 분들은 전기차가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살 때는 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거는 예, 이거예요. 예, 전기값. 예, 전기가 그 고압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가. 예, 그리고 그 동네 가면 뭐 한 1년 동안 무료 충전을 하던데 예, 그런 회사도 있죠. 예. 근데 동네 가서 그걸 했던 사람이 결국은 지겨워서 1년 만에 팔더라고요. 왜? 집에 가고 나서 1시간 충전해야 되잖아요. 예, 기름 집어넣는 것처럼 뭐 5분만 집어넣으면 풀탱크 차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술은 지금 없으니까. 예, 1시간 충전하잖아요. 1시간 충전하는 동안 책 읽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충전비는 충전비대로 돈 들어가고 거기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 예, 그 시간당 인건비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름값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 산다고 기름값 절약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미래는 다 전기차가 될 거예요. 예, 모든 주유소가 다 전기 충전이 될 거예요. 예, 그런 세대가 당연히 오겠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맨 처음에 자동차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저 차가 굴러가려면 차에다가 드럼통에다 기름을 싣고 다녀야 된다고. 어디 가서 기름을 집어넣을 수 있냐고. 예, 근데 그게 100년도 안 돼서 미국 전역에 어디 가든 간에 주유소가 다 있잖아요. 예. 이런 시대가 또 금방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 충전은 앞으로 뭐 금방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집에서 전기 충전 시스템이 없는 분들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예, 새 차 사는 거, 중고차 사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 거 뭐 여러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많이들 참고하시고 요즘엔 차값이 비싸요. 예, 다들 아시죠? 요즘에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차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금 당장 꼭 급한 거 아니면 지금 있는 차 잘 타고 다니시고 좀 내년도 올 가을이나 내년도 차값 좀 안정되면 예, 그때 가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잘 사용해서 차 살 때마다 많이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내용이 좋으면 많은 분들께 많이 이 영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